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 법인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회생 절차, 도산법의 각 제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신용회복제도와의 비교, 주요 신용회복제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회생법원이죠. 지금 재판실무연구회에서 나온 이제 2011년 지금 올해 이제 사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아마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개인 파산은 운영 주체는 법원입니다. 개인회생도 법원이고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 희망무와 국민행복기금 이것도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개인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시행시기는 개인 파산은 1962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서 2004년 9월, 개인 워크아웃은 2002년 10월. 이때가 아마 이제 카드 사태가 터질 때죠. 대상 채권자는 개인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금융권, 비금융권, 사채, 파산 채권 모든 걸 다 해당됩니다. 개인회생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뭐 대부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사채는 채무 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 채무자는 개인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 되고요.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염려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정한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등록 채무자,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파산으로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 범위는 개인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여야 되고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이상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 조정 수준은 개인 파산은 파산 채권 전액이 면책되고요. 개인회생은 지금은 5년이 아니라 이제 줄었죠. 3년간 변제 후 남은 전액을 면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는 면제되고요. 8년 이내에 원금 상환 시 상가 채권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개별 채권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8년 정도 분할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정보 해제 여부는 개인 파산은 면책 결정 시,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시에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용회복 지원 확정 시 가장 빠르죠. 그래서 개별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인 파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급여라든가 영업소득이 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 그 다음에 개인 사채라든가 상거래 채권이 없고 순수한 금융권 채무다. 특히 이제 은행이나 뭐 카드사.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좀 자기가 경색이 돼서 채무가 불어났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갚을 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한 8년 동안 96개월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소액으로 분할 변제하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산법에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파산, 개인회생, 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에서는 채권 시부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할 재원이 있으면 파산관제인이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채권 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럼 법원으로 채권 신고문이 도달하면 파산관제인은 그 채권에 대해서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그걸 정해서 이제 표를 만듭니다. 채권 시부인표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런 시부인 제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그 채권자 목록을 본인 스스로 그 작성을 해서 변제 계획을 짜야 됩니다. 회생 절차는 법인 회생 절차라든가 일반 회생 절차,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개인회생 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처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시부인 절차, 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채권자 목록을 채무자가 알아서 기재하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도 있습니다. 실권제도란 건 뭐냐면 채권신고를 안 했습니다. 채권신고를 안 하면 제척이 됩니다. 흔히 말하면 속된 말로 권리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나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에서는 실권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누락한 채권자는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어떻습니까? 회생 절차에서도 그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면 실권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하고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실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부인을 거친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 확정소송 제도도 있습니다. 세 제도가 동일합니다. 권리 변경 효력 발생 시기는 파산은 없습니다. 그냥 뭐 면책되면 전부 그 면책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면책 불허가 되거나 취하되면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을 인가를 하고서 이제 3년간 변제를 하고 이제 면책 신청을 했을 때 면책이 확정되면 그때는 이제 권리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채권자들은 그 변제 계획안대로 그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다 면책이 되는 겁니다.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은 전부 면책이고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는 일부 면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변제죠, 일종의. 이거는 10년, 이거는 5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파산이죠, 파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고 뭐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그 본인이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빚을 먹고 살기도 힘들다. 속된 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빚이냐. 이럴 때는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있더라도 뭐 일용직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달에 뭐 일을 다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죠.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가정주부들. 그 다음에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전일제 근무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파산으로 다 일거에 빚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와 개인 회생 절차의 차이점. 파산에선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개인 회생은 뭐 개인 회생 재단이라고 할 수 있죠.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 당시까지 재산 중 자유재산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유재산은 파산법상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면제되는 재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6개월간 최저생계비죠. 185 곱하기 6, 111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집행금지 재산. 여기다가 또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제가 여기선 빠졌는데 신득재산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의 신득재산.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자가 마음껏 처분할 수 있는 자유재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청산하는 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의 재산, 예를 들어 파산 선고에 취득한 상속재산, 로또 복권 당첨금, 근로 및 사업소득은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 편입이 불가능하고 파산관제인 이를 한가할 수 없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 고정주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 면제재산, 플러스 압류금지재산. 대표적인 게 압류금지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죠. 소액 임차보증금 3,700만원. 그 다음에 압류금지예금 185만원.
그 다음에 압류금지 보험해약 환급금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6개월간 최저생계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6개월간 최저생계비 얼마라 그랬죠? 6 곱하기 185, 11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득재산, 파산 선고 후에 본인의 어떤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해서 얻은 재산, 혹은 뭐 복권당첨금, 그 다음에 상속재산, 이 세 가지는 자유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파산 신청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파산재단에 내 재산이 들어갈 거는 뭐고 안 들어갈 건 뭐고, 그 다음에 그 면제재산 신청할 건 뭐고 아니고, 그거를 대리인들하고 잘 의논하셔야 됩니다. 대리인들도 가끔 잘 헷갈려서 잘못 상담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파산이든 회생이든, 특히 파산은 아주 그 타격이 크죠.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못 받았을 때 5가지 있다 그랬죠, 제가. 뿔락, 부취기, 불,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낙, 누락됐을 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고 면책을 받았을 때, 부, 면책 신청을 제기하지 못했을 때, 취하된 경우, 면책 기각 혹은 각하된 경우, 이 5가지 사안에서는 파산 선고 후에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죠, 대법원 판례상. 그래서 파산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고정주의, 파산 선고 당시 딱 선을 그어서 들어갈 재산, 들어가지 않을 재산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회생 절차는 팽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팽창주의가 뭐냐면,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소득이 변하죠. 올해는 내가 3호봉이에요. 근데 내년엔 4호봉, 후년에는 5호봉이에요. 그 다음에 5년, 3년 차에 내가 과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게 계단식으로 소득이 변동이 되죠. 그 변동되는 소득을 원칙적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팽창주의라는 얘기예요. 풍선처럼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물론 예외적으로 소득이 줄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팽창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권 행사 주체, 제가 이거 그 기존에 유튜브에다가도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부인권 행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유튜브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 대략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인권 행사 주체가 차이가 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하는데, 회생 절차 혹은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 혹은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실제 부인권 행사 안 하죠.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 부인권 대상의 목적물을 실제로 개인회생재단에 반환받았다는 전자에 청산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개인 파산에서는 만약에 채무자가 관제인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3달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이 사람이 원래 1억 받아야 되는데 4억짜리 아파트를 네 형제가 4분의 1씩 나누면 1억이죠. 근데 포기했어요. 지분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큰 형이 다 갖는 걸로 협의 분할을 했어요. 아니면 생존해 계신 어머님 명의로 어머님 명의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파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죠. 1억 돌려주시오라고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송에서 화해도 됩니다. 뭐 어머니가 아무런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한 30년간 공동으로 형성된 뭐 기여도 이런 걸 감안해서 실제로 한 30%만 반환받기로 3천만 원만 받기로 해서 화해가 되면 3천만 원만 현실적으로 들어오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그 소송을 안 합니다. 관제인이 없죠. 회생위원도 소송하는 소송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채무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자가 실제로 해서 어머니한테 돈을 1억을 받아오면 좋겠지만 그냥 1억이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청산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이제 개인회생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부인권 행사를 안 하고 실제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예상된 걸 기준으로 해서 짜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부담 한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파산 절차 및 해생 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0년입니다.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1년 5년입니다.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파산 신청기간, 재파산 면책 신청기간의 경우,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7년이 경과하여야 이제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7년 전에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파산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전에 들어오더라도 재량 면책 사유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면책을 받았어요. 6년 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그럼 1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도저히 뭐 장애가 갑자기 생겨서 소득도 없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파산 면책 받으려고. 그 사이에 이제 7년 동안 누적된 빚이, 아니 5년 동안 누적된 빚이 있어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근데 결국 뭐 장애자가 됐어요. 장애인이. 그런 경우에는 비록 7년이 경과 안 해도 재량 면책은 해줄 수는 있죠.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불과하지 절대적으로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유념해 두십시오. 채권 조사 절차는 아까 다 있다 그랬죠. 근데 개인회생만 없다 그랬죠. 파산 절차 및 해상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 및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조사 절차가 없다. 채권자 목록을 채무자가 알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법인 파산 절차와의 차이점. 파산관제인 제도의 원형은 법인 파산관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청산 절차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면책 제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냥 다만 그 법인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청산되고 해산돼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에 불과하지 원칙적으로 법인 파산은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면책 제도는 개인 파산 절차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그런 개인 파산 절차는 개인이 경제적인 갱생을 채무자 재산의 환갑 해당 못지않게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재단의 환갑 포기 문제. 개인에서는 갱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재단에서 환가를 포기하는 거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으로 남아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갱생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산 절차의 중지 및 실효,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개인 파산, 개인 절차하고 법인 절차가 있죠. 크게 개인에서는 개인 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 법인 절차에서는 법인 파산 절차, 법인 회생 절차. 그 다음에 법인 회생은 아니지만 채무가 담보 채무가 10억 이상이고 일반 채무가 5억 이상일 때는 그걸 이제 법인 회생과 달리 개인인 일반인들이 회생을 한다 그래서 통상 일반 회생 절차라고 합니다. 그 사건도 이제 회단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과는 개인 회생과는 좀 별개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제도가 또 신용회복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니까 각자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잘 선택을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